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하오진이 중국 지금벌의 저는 진행자 하오진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나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실 거예요. 가격을 들어보고 내 지갑 사정이랑 맞는지 계산도 해보고 조금 비싸다 싶으면 다른 가게도 둘러보러 가죠.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는요, 이 평범하고 당연한 질문을 하는 순간 매몰차게 고기를 팔지 않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가게에서는요, 얼마예요? 라고 묻는 순간 구매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안 팔아 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중국 대륙을 발칵 뒤집어 놓은 76세 루러우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침부터 한번 꼴깍 삼키고 갈까요? 주인공 할아버지가 팔고 있는 이 루러우, 도대체 어떤 음식일까요? 중국어로 루는 간장, 팔각, 계피 같은 향신료를 듬뿍 넣고 오랫동안 푹 졸여내는 조리법을 뜻하고요. 르러우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루러우는 중국식 조린 고기를 말해요.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장조림과 수육 딱 그 중간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맛있는 고기를 무려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팔아온 이 할아버지의 노점에는 그 흔한 가격표 하나 없는데요. 가격은 매일 식자재 시세에 따라서 할아버지가 직접 정하고요. 단골 손님들은 익숙한 듯이 고개만 끄덕이면서 원하는 부위를 가리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고기를 썰어 저울에 달아 건네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초보 손님이 등장을 하면 노점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가게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가격표가 없거든요. 참다 못한 손님이 결국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 근에 얼마예요? 순간 할아버지의 칼질이 멈추고 정적이 흐릅니다. 할아버지는 손님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무뚝뚝하게 안 팔아! 한마디 던지십니다. 황당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초보 손님과 달리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놀라기는커녕 아유, 저 영감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으로 킥킥 웃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가격을 묻지 않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불문율이니까요. 이 콧대 높은 장사 방식은 한 크리에이터의 챌린지 영상을 통해서 전국구 밈이 되었는데요. 일부러 집요하게 가격을 묻고 할아버지가 불같이 화내는 날 것 그대로의 충돌 영상이 퍼지게 되면서 이 할아버지는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곧바로 중국의 쇼폼 플랫폼인 도인과 웨이보에서 조회수 수천만 회를 훌쩍 넘기면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요. 노점 앞에는 도전 영상을 찍으려는 인플루언서들로 끝이 안 보이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국인 관광객까지 일부러 찾아갈 정도였다고 하죠. 보통 이런 영상을 보면 아무리 맛있어도 저렇게 불친절하면 안 가. 손님한테 갑질하네 같은 악플이 달려야 정상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이 영상 봤을 때는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를 열렬히 지지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이 퉁명스러운 할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뭔가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그 짭조름한 간장 냄새 뒤에 숨겨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제 생각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서적 보상, 중국어로는 칭간부장이라고 해요. 이 중국의 한 시사 채널에서 꼽은 이 단어는요, 사라져버린 어떤 감정을 다른 곳에서 다시 찾으려는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중국 사람들은 뭘 잃어버렸길래 이 허름한 노점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걸까요? 과거 중국의 시장은요, 슈ren셔회, 직역을 하면 아는 사람들의 사회였어요. 가격표라는 어떤 딱딱한 숫자보다는 단골 손님들에게 덤을 더 얹어주곤 했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장님이 먼저 아유 오늘도 왔네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요. 또 단골 손님들에게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얹어주면서 윙크를 날리곤 했죠. 가격표라는 딱딱한 숫자보다는 사람을 먼저 믿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터치 몇 번이면 배달앱으로 음식이 문 앞까지 오고 또 어딜 가나 키오스크를 마주합니다.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편리해졌죠. 그래서 한 중국 기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효율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만큼 사람 냄새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참 우리 한국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식당에 가면 우리는 사람보다는 키오스크 화면을 마주하고요. 또
카페에 가면 이어폰을 낀 채 한마디도 섞지 않고 커피만 쓱 받아 나오곤 하죠. 편리함은 극대화됐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점점 단순한 거래로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도 바로 그 헛헛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은 이 40년 할아버지의 낡은 노점을 보며 외친 겁니다. 这才是人情味. 이게 바로 사람 냄새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人情味, 인간미, 사람 냄새라는 중국어인데요. 중국인들이 누군가의 따뜻한 정을 느꼈을 때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이 불친절한 할아버지에게 감동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투박하지만 어떤 묵직한 사람 냄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쇼폼 시대의 호기심 때문입니다. 만약 순수하게 사람 냄새 때문이었다면 왜 굳이 가격을 물어보고 할아버지의 화를 돋구는 영상이 쏟아졌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중국어 용어로는요, 리에치 심리, 이걸 해석해보면 기이하고 특이한 것을 좇는 심리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릴스나 쇼츠를 볼 때 평범하거나 혹은 친절한 맛집은 3초 만에 넘겨버리죠. 그런데 가격을 물어보면 손님을 쫓아내는 노점, 절대 가격을 안 알려주는 사장님 같이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으면 끝까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특이한 것을 좇는 심리에 오늘도 화를 낼까? 이렇게 확인하러 몰려간 거죠. 실제로 중국의 쇼폼 도우인에는 일부러 가격을 3번, 4번 끈질기게 묻는 영상, 친구들끼리 누가 쫓겨나나 내기하는 영상, 심지어 이 할아버지의 말투를 그대로 성대모사하는 패러디 영상까지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쩌면 이 자극을 줬는 쇼폼 시대가 우연히 탄생시킨 최고의 주인공이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서적 보상, 쇼폼 시대의 호기심, 이 두 가지만으로 수천만 명의 반응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퍼즐 한 조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그저 낄낄대면서 영상을 소비하고 끝낸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세 번째 이유는 규칙 속에 갇혀 사는 현대인들의 조용한 저항인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는 인싱판캉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촘촘한 규칙 속에 살아가죠. 지옥철을 타면서 출근 시간을 지켜야 하고,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네, 알겠습니다를 반복해야 하고, 또 어디서든 줄을 서고 매너를 지켜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이 76세 노인은 어떤가요?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상업적 룰 따위는 가볍게 무시한 채 40년간 고집해온 자신만의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현실 세계에 우리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일 잘려도 할 말 없는 태도죠. 이 사람들은 그 타협 없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아휴, 나도 남 눈치 안 보고 내 원칙대로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 규칙에 짓눌린 현대인들이 괴짜 할아버지를 통해서 잠시나마 억눌린 마음을 대리만족했던 겁니다. 이 할아버지를 보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나를 옥죄는 수많은 규칙들에서 벗어나 작은 해방감을 맛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중국인이 무조건적인 응원만 보낸 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아니, 내 돈 내고 사 먹는데 가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이건 명백한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겁니다. 또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가격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일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까지 나왔어요. 게다가 영상을 꼼꼼히 본 사람들은 위생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 길게 자란 손톱, 뚜껑 없이 노출된 양념통, 또 찌든 때가 묻은 조리대까지 여과 없이 영상에 보여지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아무리 사람 냄새 나는 감동적인 미담이라도 40년의 신뢰가 법과 기본적인 상거리 규칙을 대신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자, 가격을 물으면 안 되는 루러우 할아버지 이야기 얘기하다 보니 이야기가 결국 고기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초면 최저가와 수백 개의 리뷰를 찾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격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점점 더 알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숫자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가격표 하나 없는 투박한 노점 앞을 서성이며 어떤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가격의 투명성과 위생,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프닝은 그 모든 논쟁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따뜻한 본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팟캐스트를 다 들으시고 나면 적어도 이 세 단어만큼은 입가에 맴도실 수 있도록 핵심 중국어 세 가지를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간장과 향신료에 푹 졸여낸 중국식 고기 요리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중국어로는 루로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 여행을 가면 입에 달고 살게 될 필수 생존 표현이지만 오늘 영상 속 할아버지 가게에서만큼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단어, 바로 얼마예요인데요. 얼마예요는 중국어로 多少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이 할아버지를 좋아한 이유가 맛 때문만이 아니라 신뢰를 지켜온 장사 방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어로 신뢰는 诚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격을 숨기고 손님들에게 호통을 치는 건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40년간 쌓아온 신뢰와 정서적 보상을 더 높게 평가하시나요? 댓글이나 메시지로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들 많이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중국에서 화제가 된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진이 중국 지금벌의 하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